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제가 가장 처음 올린 자기소개 영상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고, 그 중에 저는 한국에서 교대를 다녔다, 교대를 졸업을 하고 여기서 유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왜 교대를 진학한 뒤에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한국에서 교대를 다녔다고 하면은 교대 졸업생의 한 99% 정도는 거의 다 초등교사가 돼요. 교대 자체가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꿈이 초등교사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교대를 나오고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에 굉장히 기뻐하셨고, 저 또한 그 진로를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학교도 북과장 이런 거 마치면서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교대 3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한 뒤에 호주로 워홀을 오게 됐는데 1년 지내면서 너무 좋아서 1년을 더 있게 됐고, 심지어 교대는 3학기 연속으로 휴학이 안 돼서 2학기를 휴학을 하고 한 학기는 그냥 등록금을 내다 버리고 등록을 한 뒤에 그냥 드롭시켰어요. 안 다녔어요, 아예. 그런 갖가지 방법으로 총 4학기를 휴학을 해서 호주에 2년을 있게 되었는데, 그 2년 지내는 동안 나는 호주에서 지내야겠다, 나는 호주로 유학을 온 뒤에 여기서 이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대 4학년 때는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임용 공부를 해요. 연말에 임용고사를 치기 위해. 근데 저는 임용 공부는 하지 않았고 유학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IELTS 공부하고 또 유학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그런 준비를 해왔어요. 열심히 놀기도 했고. 제가 외국에서 따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호주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IELTS 과정도 듣고, 그리고 테솔 과정도 들으면서 성인 학습자들한테 영어도 가르쳐보고 이런 경험과 영어 실력을 쌓았어요. 그 다음 올해 초에 유아초등교육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벌써 2학기를 마치고 2학기가 남았습니다. 이거를 마치고 교사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유아교사나 초등교사로 지낼 수가 있어요. 영주권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한국에서 초등교사가 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여기서 지내게 되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초등교사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초등교사들도 힘든 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동기, 선배, 후배들 이렇게 초등교사 하는 친구들 보면은 만족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 또한 그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러면은 왜 호주에서 살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호주의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호주는 시급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일하는 카페 같은 경우에도 평일에는 26불, 주말에는 31불 이렇게 시급을 줘서 한국으로 따지면은 22,000원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는 27,000원 될라나? 그 정도의 시급을 받고 있어요.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보통 일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일과 제 생활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어요. 흔히 이거를 워라밸이 높다고 하죠. 일이 일찍 끝나는 거는 회사에서 일하는 거, 카페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 해당되는 거고요. 물론 늦게까지 하는 바나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면은 늦게 끝나겠죠. 근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야근이 있지 않고 한 4시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사들도 수업을 3시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은 4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 교사들도 일찍 마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다른 점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호주는 시급이 높고 일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4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호주가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템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장을 보면은
뭐 한국보다 싼 것도 있고요. 한국이랑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시급은 높고 장바구니 물가는 또 싸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매 끼니마다 밖에서 사 먹고 그러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겠죠. 저는 워홀로 지낼 때 그리고 지금도 보통 집에서 요리를 해 먹기 때문에 돈을 쉽게 모을 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모았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홀 2년 동안 케언즈 여행, 시드니 여행 갔다 왔고요. 한국도 한 달 조금 넘게 갔다 왔고 아까 말했듯이 저희 학교 하나키치 학비도 냈고 노트북도 새로 샀고 아이폰도 새로 샀고 또 발리로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큰 지출이 있었는데도 워홀을 딱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세이빙 계좌,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계좌에는 2만 불에서 2만 2천 불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모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호주는 돈 모으기가 굉장히 쉬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주가 땅덩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완전 열대우림 같은 날씨를 가진 곳도 있고 사막도 있고 한국같이 사계절이 다 있는 지역도 있고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 자체에서 여행을 다니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굉장히 매력 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 면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초등교사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요. 일단 호주 초등교사는 어떠냐면은 물론 호주의 시급이 높기 때문에 호주 초등교사의 연봉도 물론 한국보다 더 높은 편이고 호주의 교사 같은 경우에는 잡무가 별로 없어요. 한국은 동아리다, 스카우트다, 이런저런 업무 같은 것들을 맡아서 그런 잡무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여기는 그런 잡무들이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시간이 있다. 이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한 반에 학생이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학습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은 assistant teacher라고 해서 보조교사를 둘 수가 있어요. 그 보조교사 한 명이라고 해도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일이 좀 더 수월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은 그 학부모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물론 정신 나간 학부모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고요. 또 학교랑 부모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학부모들이 교사를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은 엄청 많이 없는 편이에요. 이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하나의 큰 부분인데 문화 부분이에요. 제가 이 호주의 문화 때문에 이민을 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아요. 남이 뭘 입든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살이 찌든 안 찌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외모에 집착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고치고 싶다. 살을 빼야겠다. 옷 저거 유행인데 저거 사야지. 그리고 셀카를 찍어서 올리면 이거 너무 못생기게 나온 것 같은데 올리지 말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살 좀 쪘네. 살 좀 빠졌다. 오늘 화장 잘 먹었네. 이런 외모 평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 외모에도 자신이 굉장히 없었고 자존감이 낮은 편이었어요. 근데 호주에 오게 되니까 그런 부정적인 코멘트는 하나도 듣지 않고 제가 뭘 하든 신경을 안 쓰니까 자존감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외모에 집착하는 것도 거의 없어졌고 아예라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에서 20년을 넘게 살아왔으니까 아예는 아니지만 많이 없어졌고요. 일을 갈 때는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국에서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 어떤 학교들 중에 한 명이 여자 교생 선생님들한테 치마를 입어야 되고 화장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내려서 저희가 항의한 적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남는데 여기들은 교사들이 치마를 입든 무얼 입든 엄청 막 섹슈얼한 거는 못 입겠죠? 뭘 입든 타투가 있든 뭐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곳은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4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데에 연연하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던 일을 관두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겠다. 40세가 넘어서.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은 걱정부터 하잖아요. 너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그걸 어떻게 시작하려고? 미쳤나봐.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감정 표현에 굉장히 솔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되게 불같아요. 화도 잘 나고 불의가 있으면 못 참고 꼭 한마디 해야 되고 이런 성격인데 한국에서 솔직히 이 성격으로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잘못한 거에 제가 뭐라고 하면은 그거는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고요. 제가 화가 나서 화를 내면은 성격 파탄자가 돼요. 근데 여기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나를 빡치게 하면은 바로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를 화나게 한 상대방도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미안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큰 트러블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 성격으로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다, 호주는.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요. 연인 사이에도 무엇을 부탁하면은 please를 붙여서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부탁을 들어주면 thank you라고 꼭 표현을 하고 그리고 물론 여기 인종차별도 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기 때문에 길에서 눈을 마주치면은 웃어주고요. 문을 여는데 누군가가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문을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잡아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누군가가 문을 잡아주면은 나가는 사람은 thank you라고 말하죠. 그리고 양보랑 도움이 일상이랄까? 운전하는 사람들도 먼저 가라고 보행자들 양보를 해주고 보행자도 그 운전자들이 양보를 해주면은 창문 보면서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버스나 트램을 탈 때 누군가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타고 있던 사람이 들어서 올려주고 이런 양보랑 도움이 일상이어서 뭔가 보면은 따뜻해지고 내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국처럼 이 도시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롭고 스트레스도 적은 편이에요. 물론 멜번시티 중앙, 특히 그 차이나타운 근처에 가면은 엄청 많아요, 사람들. 그곳은 굉장히 복잡하고 저도 그곳에 가면은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거기서 좀 조금만 벗어나도 정말 여유롭고 복잡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원들을 쉽게 찾고 방문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그런 여유로운 문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엄청 큰 이유 중 하나인데 날씨. 정말 맑아요. 호주도 솔직히 미세먼지가 심한 편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근데 정말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고요.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제가 정말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제 기분이나 정신 상태 이런 게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기는 맑은 날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최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멜번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엄청 오락가락해요. 솔직히 정말 지겹게 오락가락한데 다 봐줄 수 있는 정도고요. 겨울은 한국보다 훨씬 따뜻하고 여름은 기온 자체는 한국보다 높아도 건조한 여름이기 때문에 그늘만 가면은 시원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래서 여름도
굉장히 쾌적한 여름이에요. 뭐 막 40도까지 올라갈 때는 정말 그 에어컨 뒤 바람 나가는 거 있죠? 환풍기라 그래야 되나? 그 뒤를 걷는 느낌이 날 때도 있긴 한데 한국의 여름보다는 훨씬 쾌적한 여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호주의 장점만 너무 많이 말했죠? 이거는 그냥 오늘 토픽이니까 이만큼 말한 거고요. 호주의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 좋은 점도 많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올렸던 인종차별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외식비가 비싸요. 그리고 한국보다 맛있는 음식이 훨씬 더 적은 점이 사실이에요. 뭐 근데 동남아 음식은 솔직히 한국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일 처리가 정말 늦어요. 엄청 늦어요. 무슨 관공서나 뭐 쇼핑몰 아니면 온라인 샵 이런 뭐 무슨 일 처리든 하든 간에 전화나 이메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메일이 가장 흔하고요. 답변은 물론 바로 오지 않고 전화를 한다고 해도 대기를 엄청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호주 이민성에 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통화가 끝난다고 해도 정말 일 처리가 되는 그런 기간은 한없이 걸립니다. 무언가를 사고 환불을 받는다고 해도 돈 바로 들어오지 않고요. 하루가 지나야 들어오거나 아니면 더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많이 좋아졌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사이에 돈 보내면은 그게 바로 안 들어오고 한 하루 걸러서 들어오거나 그랬거든요.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요즘은 그냥 바로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데 ATM에 돈을 입금한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넣어서 입금하면 끝! 돈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여기는 ATM에서 봉투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봉투에 돈을 넣고 이것은 얼마다라고 봉투에 적어서 그 다음 ATM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 돈은 언제 들어오느냐? 빨리 들어오면은 은행의 정산이 끝난 그 날 저녁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음 날 아니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더 빨라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터넷도요. 인터넷 한국이 짱이에요. 네. 이렇게 단점도 있지만 결국 제가 여기에서 살기로 결정은 한 거는 장점이 단점들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정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결국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서 초등교사가 되는 것을 포기를 하고 호주에 오게 되었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의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